안녕하세요, 민티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엄청 기다렸었던 게임인데요. 디아블로4 발매가 진짜 정말 얼마 안 남았죠. 그런데 그 전에 오픈 베타 기간이 있다고 하고 또 사전 예약 구매자들은 어제부터 이렇게 게임을 먼저 해볼 수가 있었어요. 사실 저는 몇 달 전쯤부터 이미 사전 예약을 해둔 상태라 가지고 쭉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런 디아블로4를 진짜 제일 싼 값으로 할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들어서 실제 플레이를 해보면서 어느 정도 원활하게 할 수 있을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만들 컴퓨터가 37만원인데요. 가격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중고 부품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CPU는 중고로 사는 게 진짜 개이득입니다. 그리고 오늘 CPU는 중고로 65,000원 정도 하고 있어요. 근데 부품 소개를 하기 전에 디아블로4의 권장 사양부터 한번 확인을 할게요. 블리자드에서 발표한 디아블로4의 권장 사양은 이런데요. 코어 i5 4650K 또는 라이젠 3 1300X가 권장하는 CPU라고 얘기를 하죠. 생각보다 엄청나게 낮은 사양이에요. 그리고 메모리는 16GB고 그래픽 카드는 무려 GTX 970 또는 RX 470을 얘기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 약간의 함정이 있긴 합니다. 아래에 보시면은 풀 HD 해상도의 그래픽 설정은 보통의 평균 프레임을 60프레임 나오게끔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블리자드는 게임을 즐기기에 적당한 수준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이 정도로는 좀 부족하다는 게 제 생각인데요. 그래서 오늘 사용할 CPU는 요 라이젠 3 3300X입니다. 제 생각에 지금 중고로 사기에 가성비가 거의 진짜 탑3 안에 들어가는 저가형 게이밍 CPU예요. 이게 지금 중고로 한 65,000원 정도 하는데요. 이게 상당히 싸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한 3만원 정도 더 쓸 수 있다면은 라이젠 5 3600으로 갈 수도 있지만 디아블로4 용으로는 굳이 거기까지 할 필요 있을까 싶기도 해요. 그 다음에 메인보드는 새 제품으로 산 거예요. 이게 기가바이트의 A520 메인보드를 사용할 건데요. 사실 이 메인보드는 최저가 메인보드는 아니에요. 이게 가격이 한 87,000원 정도 하는 건데 가장 저렴한 A520 메인보드는 한 78,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메인보드로 가셔도 충분할 것 같긴 한데 저는 갖고 있는 메인보드가 이게 있어가지고 오늘은 이걸로 소개를 할게요. 메인보드도 사실 중고로 살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A320이나 A520 메인보드가 중고 매물로 좀 잘 안 나오기도 하고 또 새 제품이랑 가격 차이가 아주 크지도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메인보드는 좀 고장이 잘 나는 부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 1, 2만원 정도 가격 차이라면은 그냥 새 제품 사는 게 나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메모리인데요. 메모리는 정말 요즘에는 부담이 없어졌죠. 그래서 8GB 2개 달아가지고 총 16GB 듀얼 채널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43,000원 정도? 그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그래픽 카드인데요. 요게 중고로 제가 12만원에 구매한 라데온 RX 5600XT인데요. 중고 가격으로 비슷한 게 아마 지포스로는 GTX 1660 슈퍼 정도 있는데 성능은 요 RX 5600XT가 좀 더 좋습니다. 저는 중고나라에서 샀는데요. 아닌 물건도 많겠지만 기본적으로 중고 그래픽 카드는 채굴 이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구매를 하는 게 마음이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격도 채굴 카드에 맞게 저렴한 가격으로 최대한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중고 매물 중에 이제 풀박스 상태인 매물이라도 채굴 이력이 있는 카드가 엄청 많기 때문인데요. 물론 정말 개인이 썼던 카드도 있겠지만 채굴 업자 분들도 박스를 다 보관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채굴품을 개인이 산 다음에 다시 사서 되파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무튼 지금 시점에는 RX 5600XT 정도면은 한 11만원에서 12만원 정도? 이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사는 구매 시점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달라지겠죠. 그리고 RX 5600XT 정도면은 디아블로4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실제 게임 플레이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SSD인데요. 요거는 256GB 제품의 NVMe SSD 중에서 최저가에서 근처인 제품을 골랐어요. 이게 키오시아의 NVMe SSD 벌크 제품인데요. 한 2만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어떤 분들은 256GB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본체 가격이 37만원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용량이 좀 적으면은 그냥 40만원까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512GB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파워 서플라이인데요. 파워 서플라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브랜드의 파워 서플라이는 중고로 사용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오늘 사용할 파워도 중고로 골랐습니다. 여기 이렇게 하면 보일 수 있겠는데 좀 너무 무거워서 내려놓을게요. 이게 FSP의 500W 파워 서플라이를 다나와 중고장터에서 15,000원에 구매를 했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이 구성 컴퓨터 사양으로는 500W도 아니고 300W 정도도 안 쓰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중고 파워가 새 제품보다 최대 출력이랑 효율이 좀 낮아졌더라도 전력 공급에는 좀 충분한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인데, 오늘 저는 케이스에다가 실제로 장착을 하진 않을 건데 저렴한 케이스를 보다 보니까 킹덤 라이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가격이 15,800원 정도 해가지고 진짜 엄청 저렴한데 뭐 딱히 나빠 보이지도 않아가지고 이 정도 골라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만 가격이 가격이라 가지고 이 케이스에 후면팬이 한 개만 기본 장착이고 전면팬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사이즈가 너무 작아가지고 큰 사이즈 그래픽카드가 안 들어간다? 뭐 그 정도인데, 오늘 쓸 그래픽카드도 2펜이지만 이게 길이가 260mm라서 겨우 들어갈 정도거든요. 그 케이스 최대 가능 그래픽카드 길이가 270mm인가? 그렇더라고요. 그 외에 자잘하게 이제 뭐 파워 서플라이 위치가 하단이 아니고 상단이다 뭐 이런 부분 정도 단점이 있는데, 그 외에는 이 가격대에서는 좀 독보적이지 않나 하는 케이스예요. 아무튼 저는 오늘은 이 오픈 케이스에다가 조립을 마무리하고 바로 디아블로4를 돌려볼게요. 자, CPU는 미리 장착을 이렇게 해놨는데 램부터 꽂으면서 빨리빨리 조립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조립을 완료를 했는데 사실 제가 디아블로 광팬이라 가지고 참을 수가 없어서 이미 플레이를 많이 했어요. 지금 레벨이 22 정도인데 지금까지 해본 결과 소감을 말씀을 좀 드리면은, 아직 베타 버전이라서 그런지 좀 약간 완성이 덜 된 것 같은 부분이 있다는 게 제 생각인데요. 던전에서 뚫려있는 길인데 뭐 투명한 벽 같은 게 있는 것처럼 좀 이동이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뭐 이런 자잘한 부분들은 정식 버전에서는 개선이 돼가지고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런 버그들 말고는 엄청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게 진짜 디아블로다 싶은 느낌이 많았어요. 좀 음침하고 우울한 느낌, 이런 게 디아블로 3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디아블로 3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디아블로 2 레저렉션도 많이 했는데, 레저렉션을 3 게임으로 만들면은 디아블로 4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디아4가 오픈월드를 기반으로 만든 게임이라고 들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던전 들어갈 때는 또 로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오픈월드는 아닌 것 같고 좀 반 오픈월드 같은 느낌? 그래서 지금 필드에서 이렇게 따로 프레임 측정을 해보면은 평균 대략 한 95프레임에 하위 1%는 50프레임 정도 나오거든요. 참고로 이거 풀 HD 상도의 높은 프리셋으로 돌리고 있는 중인데, 저는 이 정도면 플레이에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옵션을 조금만 더 내려주면은 이것보다도 훨씬 좋아지겠죠. 그런데 이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던전을 들어가면은 로딩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쭉 이어가지고 프레임 측정을 못해서 던전 안에서 따로 측정도 해봤어요. 던전 안에 들어가면은 이게 또 던전마다 달라가지고 어떨 때는 필드보다 살짝 프레임 높게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비슷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던전에서는 평균이 대략 한 100프레임 정도 나오고 하위 1%는 85프레임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던전 하나 더 돌아보면은 여기서는 평균이 약 90프레임에 하위 1%는 70프레임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이 정도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정도 수준이 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은 게임 옵션에 FSR도 있더라고요. 이게 혹시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AMD의 업스케일링 기술인데요. 해상도를 좀 가변으로 변경을 하면서 게임 프레임을 높이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켜면은 더 높은 프레임으로도 플레이가 가능하니까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블리자드에서 내놓은 권장 사용도 그렇고 오늘 만들었던 본체 구성으로 실제 플레이했을 때에도 어느 정도 준수한 성능이 나오니까 디아블로4를 하기 위해서 새로 막 초고사양 컴퓨터를 살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37만원짜리 구성으로 디아블로 말고 다른 게임들에서는 어느 정도 성능 나왔는지도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더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배틀그라운드는 높은 프리셋으로 설정하고 풀 HD에서 테스트를 했을 때 평균 약 120프레임에 하위 1%는 70프레임 정도 나오더라고요. 참고로 영상 초반에 제가 파워 서플라이 용량을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은 CPU랑 GPU가 사용하는 전체 전력이 다 합해가지고 200W도 안 되죠. 애초에 둘 다 그렇게 뭐 전력을 많이 먹는 부품이 아니라서 전력 소모량이 아주 착해요.
그리고 포르자 호라이즌 5도 역시 프리셋 높음으로 테스트를 했을 때 평균 95프레임에 하위 1%는 80프레임 근처로 성능 측정이 돼가지고 아주 부드러운 플레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초고 사양을 요구하는 게임들이 출시되는 게 적어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컴퓨터 하드웨어가 훨씬 더 앞서서 발전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나중에 진짜 얼마나 현실적인 게임이 나오려고 이렇게 뜸을 들이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디아4 재밌는데 이번에도 졸았다.